한국의 개인 투자자들, 특히 젊은이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이고 또 과연 올바른 행동일까요?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동기는 한마디로 위험 회피입니다. 세계 경제가 극도의 저성장에 돌입함에 따라 가치주의 개념이 싼 주식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주식으로 바뀐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싸 보이지만 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월급을 받을 수 없는 은퇴 노인 인구뿐 아니라 젊은이들조차 위험 회피 성향이 두드러집니다. 위험을 감수하면 초과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성장 속에 그런 기회가 사라져 더욱 안전한 쪽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서울대 졸업생조차 공무원을 선호하는 세상입니다.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부동산을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주식보다 알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알고 베팅하면 투자이고 모르고 하면 투기 아닙니까? 부동산 가운데서도 수요가 가장 안정적인 강남을 선호해서 프리미엄, 즉 거품이 커졌죠. 그런데 현 정부가 부동산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참을 수 없이 수익률이 낮아진 채권이나 예금에 돈을 맡길 형편은 못 되고요. 결국 주식 투자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잘 몰라도 믿을 수 있는 한국의 대표 기업 삼성전자로 쏠리게 됩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파는 이유도 동일하게 위험 회피입니다. 시중에 돈이 많다고 하지만 회전이 되지 않기 시작하고 특히 코로나 쇼크로 인해 급전마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제조 설비를 갖고 있는 한국이 취약하고 통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들이 한국을 살 때 삼성전자를 샀던 것처럼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이 파는 삼성전자를 내국인이 받아도 괜찮을까요? 일단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성장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견디며 세계는 원격 솔루션이 주는 편의성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원격 인프라 구축에 반도체 수요는 새로운 큰 흐름을 맞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자동차보다는 스마트폰에 돈을 더 쓸 것입니다. 모바일 기기의 부가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삼성전자 투자의 가장 큰 위협은 중국의 반도체 시장 진입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삼성 반도체 기술을 추격하려면 10년 넘게 걸릴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짧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기업 M&A를 방해하고 있지만 중국은 대만에서 반도체 엔지니어를 무더기로 빼내 갑니다. 반도체 장비를 주로 미국 업체가 만들어 중국에게 장비 공급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랬다간 반도체의 최대 수요자인 중국에게 보복당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삼성전자의 불확실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중단기적인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한국인에게 좋은 도피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신성장 기업들이 바이오, 로보틱스, 친환경 신소재 등에서 나와줄 것을 기대합니다.